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메디인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도 180도 바뀌었는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온 국민이 실천하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입니다. 더워지는 날씨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여름철 온도로는 사라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반드시 지켜야 할 코로나19 수칙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제2차 유행이 시작된 만큼 방역이나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데 좀 다시 한번 끈을 조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여름철에는 날씨와 계절의 영향으로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좀 비판적인 입장이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네. 평균 기온이 30도가 넘는 인도는 하루 1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온도의 영향을 기대했던 전문가들도 바이러스 전파는 기온보다 다른 요인이 훨씬 많아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고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무증상 감염, 또 숙주 밖에서 최장 72시간 생존, 또 완치자의 재감염, 높은 치사율과 전파력까지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존 원리와는 좀 어긋나는 특징들이 잇따라 보여왔는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온도와의 관계도 예측 불허라면 이 더운 여름철에도 예방은 게을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의 경우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염원과 접촉자 추적이 늦어져 2차, 3차 전파를 막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는 만큼 방역당국에서는 여름철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네. 느슨해진 거리두기도 걱정이지만 부쩍 더워진 날씨로 인해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또 세계 기상학자들이 올해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죠. 우리나라 역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일찌감치 찾아오면서 사실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 어렵다라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면 열사병을 걸릴 위험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의 핵심이지만 KF94 마스크의 경우 이런 산소 투과율이 낮아서 숨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호흡기 기능이 안 좋거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이들은 KF94 등과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마스크로 인해 호흡 과정에서 체내의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적지 않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긴 합니다만 이 마스크로 인해서 되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비교적 얇고 호흡하기 편한 덴탈 마스크나 뭐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건 KF94나 KF80이 아닌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 기준인 KFAD, 즉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그 온라인 판매처의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마스크 카테고리별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숨쉬기 편한 일회용 마스크인 덴탈 마스크의 매출이 전월 대비 250.6%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면 코로나19 이후 편의점에서 품귀 현상까지 보였던 보건용 마스크인 KF 마스크는 그 매출 신장률이 4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때는 정말 귀한 몸이었던 이 공적 마스크는 이제 어딜 가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실 사람들의 관심사는 KF-AD나 뭐 비말 차단용 마스크, 또 덴탈 마스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마스크가 정말 안전한지의 여부예요. 일부 소비자들은 덴탈 마스크가 KF 마스크에 비해 얇은 점을 들어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에는 좀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의심자이거나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KF94, N95 등 방역용 마스크가 아닌 얇은 마스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용 덴탈 마스크죠. 기존의 수술용 덴탈 마스크와 유사한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술용 덴탈 마스크가 KF 기준으로 평균 50에서 80% 수준의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이 정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시원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틈을 타서 그냥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KF-AD 마스크인 것처럼 눈속임에 파는 업체들도 늘고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한 대팔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자, 이 마스크를 살 때 올바른 제품을 제대로 찾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반 공산품인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마스크 구입 시 비말 차단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네. 반드시 KF-AD나 의약 외품 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덴탈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이 없으면 가짜인 건데요. 제품 겉면에 의약 외품, 수술용 마스크라는 표기가 있어야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이라고 하니 덴탈 마스크 구매하실 때 겉면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정말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르지가 않죠. 사실 마스크를 통한 예방 효과는 지난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 때도 좀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요. 네. 지난 5월 초 촉발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당시 방역당국에서는 클럽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들 대부분이 감염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네. 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딱 한 명만 감염이 됐고 그 사람도 동거인이 확진자여서 그 동거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즉 이들이 클럽 내에서 장시간 노출됐는데도 감염이 안 된 것은 일할 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올여름 마스크 착용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더운 여름에는 마스크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축축함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네. 이는 한낮 더운 길거리에서 더욱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실내에 사람이 밀접하게 있거나 길거리에서 2m 내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라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되 그렇지 않다면 마스크를 벗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KF94 같이 숨쉬기가 어려운 마스크 대신에 KF80을 쓰되 얇은 덴탈 마스크를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KF80을 쓰고도 숨쉬기가 어려우면 덴탈 마스크로 바꿔 쓰는 게 마스크를 쓰다 벗었다 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마스크를 위아래로 거꾸로 착용하거나 안쪽과 바깥쪽을 뒤집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네네. 마스크를 반대로 뒤집어 사용하게 되면 그 착용하는 동안 외부의 이물질들과 바이러스를 마스크의 홈 사이에 계속 모아서 다니게 되고 손으로 만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뭐 에어컨 트셨다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런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도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에어컨과 코로나19의 연관성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 중국 광저우의 한 음식점에서 10명의 집단 감염한 사례를 통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네. 연구진은 한 명의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가 따로 떨어져 있는 테이블까지 쉽게 전파된 이유로 에어컨이 만들어낸 공기의 흐름을 지목했는데요. 에어컨에서 나온 바람이 감염자와 각각의 테이블을 거쳐서 다시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순환이 계속되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네. 또 비말은 대부분 땅에 떨어지지만 크기가 작은 것은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둥둥 떠다닐 수 있으며 공기 중에서 3-4시간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는 만큼 에어컨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학교같이 좀 밀집된 곳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침이 나와 있나요? 네, 방역당국에서는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 2시간마다 한 번은 환기를 하고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약하게 틀어야 하며 또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뿐만 아니라 선풍기 역시 좀 위험한 건가 봐요.
네, 그 방역 당국은 에어컨과 선풍기 모두 바람을 통해 침방울을 멀리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비말 전파 위험을 막기 위해 환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어컨 선풍기 적당하게 사용하면서 또 적절히 환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여름철에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수영장과 워터파크 등 물놀이 이용 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점들 조심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감염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 예년처럼 물놀이를 해도 괜찮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떨까요? 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물놀이에 따른 감염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물로 퍼진 사례가 없어 전파 가능성이 작으며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단 감염 위험이 없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일부 전문가들은 물 안이든 밖이든 사람이 몰린 곳에선 바이러스 전파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코를 푼 감염자 옆에 있으면 체액이 옮겨가 감염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물놀이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위험 요소일 뿐더러 탈의실이나 식음 시설 등 실내 활동 중 비말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물 속의 접촉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물 밖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라는 거죠. 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 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다만 물에 젖으면 성능이 떨어지는 만큼 물속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안 되고요. 수건이나 수영복, 물안경 등 휴대용 물품 또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해수욕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장한 곳이 많이 있나요? 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난달부터 방문객이 이어지면서 개장을 결정한 겁니다. 이 정부는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이용객 안전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전국에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해 국민들에게 이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지침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우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시도, 시군구,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 운영해 방역 상황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해수욕장 이용 시 기업, 학교, 종교활동, 지역 동호회 같은 이런 단체 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고요. 또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등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실천해야 합니다. 물놀이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종사자들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개인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며 상황 발생 시에 그런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네. 이 기록적인 무더위에 해수욕장을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피서객 스스로 사람들이 좀 덜 몰리는 곳을 찾아 나서거나 또 서로를 위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자발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꼭 주의해야 할 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최근 느슨해진 거리두기 인식 탓인지 마스크를 챙기지 않은 관광객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확산 규모와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고 또 날씨도 더워지면서 방역 수칙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방심은 금물이죠. 날씨가 더워져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실천하시면서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매드인 여기까지입니다. 유수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